안녕하세요. 나주겜입니다. 2019년 3월 22일 금요일 이번 주 장이 끝났고요. 오늘도 시장 종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합이었고 코스닥도 보합이었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그 코스피를 따라서 코스닥도 어느 정도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이제 감사보고서가 오늘로써 해가지고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감사보고서는 지연 제출이 된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공시를 냈을 테고 제출을 한 기업들은 전부 다 제출했기 때문에 이제 감사보고서에 의한 오늘까지의 움직임을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이런 게 있어요.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무조건 올라간다. 이거는 아니에요. 감사보고서를 제출을 했어도 그 감사보고서 제출 때문에 떨어진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실망 매물들이 쏟아져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럼 감사보고서 제출됐다고 해서 다시 사느냐?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끌어올리는 주체들, 뭐 세력이라든지 아니면은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의 그 상승을 갖다가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상황입니다. 감사보고서만 단지 제출이 됐다고 해가지고 그걸로다가 해가지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이제 그런 일은 잠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단기적으로다가 이제 하락했을 때 아래쪽에서 매수를 갖다가 신규로다가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창출이 되지만 위에서 이제 추가 매수하신 분들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간을 좀 가지고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다가는 그것 때문에 떨어진 부분이 올라오지만 전부 다 회복되려면 분명히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 안에 또 매수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매물을 갖다가 소화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뭐 상한가가 간다든가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말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감사보고서 안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 뭐 필룩스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다 올라오긴 올라왔지만 그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갈 거라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종가상으로도 제가 예상한 정도의 종가까지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단기 차익을 좀 실현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어차피 조금 더 가지고 가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미국 나스닥 선정 관련해가지고 이제 뉴스가 나온 거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그 공시가 나올 거라는 어느 정도 예상도 있었고 감사보고서가 나올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추가 매수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게 빨리 올라갈 거라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좀 물려 계신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이제 또 털어먹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어차피 종목은 가지고 있으면 천천히 호재들을 동반하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여유를 가지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보합으로 끝났지만 오늘도 이제 그 감사보고서에 의해서 많이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저는 이제 코스닥 선물 인버스를 갖다가 베팅을 했었죠. 선물 인버스를 베팅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코스닥이 많이 안 올라왔어요.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 올라와서 이거 차익을 실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조금 더 가져가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 감사보고서도 끝났기 때문에 4월달은 이제 배당의 계절과 다시 1분기 실적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올라갈 겁니다. 이제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북한 관련해가지고 지금 좋은 기사거리가 없죠. 그러니까 중국이라네. 북미 간에도 지금 상당히 이제 갈등이 있는 상황이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중간에 껴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대북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가 있냐면 사실은 대북 관련돼 가지고도 그런 이슈도 가지고 있지만 실적도 대북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보고서도 끝났겠다. 앞으로는 실적이랑 배당주들이 어느 정도 움직여 줄 거고 어떤 이제 계약 관련 공시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실적을 갖다가 실적이라네 수주를 갖다 받는다든지 어떤 계약 공시 이런 것들이 나오는 종목들에 아무래도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대체적인 예로다가 일단은 코스피 쪽으로다가 물량이 들어왔다는 것만 봐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감사보고가 끝났고 이제 4월달에 있을 아마케를 계기로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상은 그 재료는 이미 지금쯤 이제 다음 주 정도면 사실 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다음 주면 올라야 되는데 이게 다 오른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오를 종목은 올랐고 내릴 종목은 내리고 이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과 관련된 바이오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실적
그리고 암호화폐에 관련돼 가지고 이슈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종목들, 기술 수출을 한다거나 뭐 이런 종목들 위주로다가 여러분이 보시고 고점에 있는 종목보다는 조금 낮은 지점에 있는 종목들을 갖다가 살펴보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비차익수매수 많이 들어왔죠. 많이 들어왔고 어제 대차 많이 상환됐기 때문에 주가가 일단 오르든가 뭐 갭상승을 하든가 이렇게 시작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역시나 어느 정도는 올라서 시작을 했고 조금 내려와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오늘 나쁘진 않았다. 나쁘진 않았고 외국인 매수 같은 경우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단지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살짝 올랐죠. 이제 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그 반등이에요. 달러 같은 경우도 자꾸 지금 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방이 쉽게 말하면 달러 가격이 이제 1130원대가 사실은 강한 저항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1130원대 위로 열려있기 때문에 1140원이든 그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치고 올라가든가 아니면 내려갈 때 확실히 치고 내려갔어야 되는데 어설픈 구간에서 머물다 보니까 다시 이런 이렇게 달러 같은 경우도 구간이 와 있고 달러가 상승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주가 상승의 요인에는 상당히 방해가 될 겁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아무래도 미국은 이제 경제지표 같은 경우가 이제 국내 경제지표보다는 조금 잘 나오고는 있습니다. 잘 나오고는 있고 나름대로 뭐 무역협상 이슈도 있고 가지고 가고 이제 브렉시트 같은 경우는 연기가 됐죠. 일단 길게 연기는 안 되고 짧게 연기가 됐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4월 달에도 아마 그거에 관련돼서 지수가 뭐 올라가건 내려가건 하는 이슈를 좀 가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야간 지수 같은 경우가 이렇게 좀 내려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왔고요. 그리고 코스피에 수급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코스닥도 결국에는 수급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올렸으면 차익 실현을 해서 그 매물을 갖다가 좀 나누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데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사죠. 개인들이 많이 사면 절대 안 올라갑니다. 개인들이 조금 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지켜주는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고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금융투자 같은 경우가 차익 실현을 하면서 이렇게 선물하고 해가지고 차익 거래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다가 기관이 5,600억을 다 파는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 같은 경우 또 차익 거래하려고 또 들어오거든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금융투자도 이어질 거고 여기에 연기금까지 같이 뭐 투신이라든지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하면 지수는 하방보다는 상방 쪽으로 역시나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 대외적인 악재를 가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그 내용이 있었죠. 차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차트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코스피 같은 경우가 이 안에서 머물면 나쁘지 않다. 이 안에서 머물면 나쁘지 않다. 요 윗라인이랑 요 라인이랑 해서 요 라인 안에서 머물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저점을 끌어올렸죠. 저점도 끌어올리고 종가도 살짝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음봉이라고는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다가 이제 주가의 추세를 갖다가 뭐 돌릴 만한 움직임도 아니었고 흐름 자체로도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줬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열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올라가면 결국에는 따라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간신히 지켰죠. 요 아랫라인을 갖다가 여기 살짝 지켜줬죠. 그러니까 장중에 살짝 빠지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코스피에 들어오는 수급을 봤을 때, 그러니까 볼 때는 지수를 보실 때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위주로 보셔야 돼요. 코스피가 조금 오르는데 코스닥이 많이 오를 수 있어요. 반대로 코스닥이 내리는데 뭐 코스닥만 조금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코스피가 내려가면 결국에는 코스닥도 내려온다. 따로 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따로 놀진 않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잠깐의 어제같이 뭐 코스피 오르는데 코스닥이 좀 덜 오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닥이 못 오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코스피도 조금밖에 못 올랐죠. 하지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라인은 지켜줬다. 이게 여기서 무너져 내리면 이제 문제가 돼요. 여기서 무너져 내리면 문제가 되는데 코스피의 흐름 자체가 그래도 상승을 간다. 그럼 코스닥만 무너져 내린다고 하더라도 아래쪽에서 그러면 코스피는 상승하고 있는데 코스닥이 내려간다 그러면 아래쪽에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또 하나 알려드릴 게 뭐가 있냐면은 아까 전에 이제 실시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실시간 방송에서는 채팅으로다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궁금해 하시는 게 그거더라고요. 이제 다음 달 같은 경우에 배당 시즌이잖아요. 근데 지금 산다고 해서 배당을 받는 게 아니에요. 배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12월 달에 권리락이 걸리면서 그때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12월 말쯤 해가지고 이제 거래가 끝나기 뭐 3일 전에 해가지고 이렇게 날짜가 있었어요. 12월 28일인가?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금액에 대해서 배당을 받는 건데, 이제 요게 지금 알려드리는 건 좀 그래. 나중에 되면 제가 뭐 또 12월 달이나 11월 달 되면 알려드리겠지만, 이제 자기 종목이 배당을 얼마나 받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종목이 배당을 주는 종목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 검색식에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영상도 있기는 있습니다. 검색식 영상 중에. 그런데 일단은 자, 배당을 갖다가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서 항상 이제 제가 요즘에 요거 알려드리죠. 뉴스에서 0700 종합시황 뉴스라고 치면 나옵니다. 이거 키움증권 기준이고요. 제가 이제 키움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키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이제 그 HTS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보시면 다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봤을 때 여기 키움 기준에서 0700 종합시황 뉴스에서 보시면 요 내용에다가 이제 감사보고서를 쳤었죠. 감사보고서 치는 거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알려드렸던 게 주주총회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그런 거 있죠. 감사보고서를 치면 뭐가 나오냐면 지금 이렇게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2016년, 2017년, 2018, 2019년에서 이렇게 감사보고서 제출이 됐다고 나오죠. 그런데 가끔 보면은 처음 듣는 이름을 가진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 거, 상호를 바꾼 거죠. 상호를 갖다가 중간에 바뀌었다든지 경영진이 바뀌었다든지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뭐 상호를 바꾼다든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작전주의일 확률이 높고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또 기업을 팔아먹고 이렇게 기업 사냥꾼들의 사실 표적이 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 종목들을 볼 때 이 감사보고서를 보면 나옵니다. 감사보고서를 치면 이름이 바뀐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감사보고서를 치면 여기 이름이 바뀌어서 나올 겁니다. 이름 바뀐 거가 뭐가 있었죠? 제가 한번 볼까요? 이름 바뀐 게 이게 아닌데, 예를 들면은 이름 바뀐 게 하도 많아갖고 요런 거 한번 볼게요. 자, 영어로 더 미동이죠. 이런 거를 감사보고서를 딱 쳐보면 자, 이렇게 이름을 바꾼 거죠. 미동전자통신, 미동의 시네마 이렇게 해가지고 미동의 시네마였는데 지금은 더 미동으로 바뀐 거죠. 더 미동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이 기업에 어떻게 보면 이름을 바꿔가지고 왔는지,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으면 살펴보셔야 될 게 뭐 최대 주주가 바뀌었는지, 그래서 뭐 여기다가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최대 주주. 그 관련된 뉴스들은 다 나오기 때문에 공시라든지 뉴스는 어느 정도는 다 남아있습니다. 몇 년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을 갖다가 보실 때, 뉴스를 갖다가 살펴보실 때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 뭐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는지, 뭐 M&A가 됐는지 이런 것들은 여기다가 쳐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이라고 쳐보면 이 배당에 관련된 나오는 종목들은 이렇게 나오는데 배당이라고 치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죠. 배당 안 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을 한번 쳐볼까요? 배당 많이 주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배당 많이 주는 종목.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아실 만한 거, 그래. 이제 이런 거. 배당 많이 주는 종목이 그래도 좀 괜찮은 거. 뭐 이런 거 쳐볼게요. 롯데케미칼 배당. 배당이라고 쳐도 배당금이라고 쳐도 되고, 이렇게 배당이라고 치면 나오죠. 한 주당 15,500원 현금 배당 결정. 물론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비싼 종목이기 때문에 배당도 많이 줍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배당을 얼마씩 주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왜 자꾸 삼성전자 하고 사람들이라든지 이제 배당에 관심이 있거나 대주주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삼성전자를 갖다가 왜 자꾸 끌고 가고 있는지, 왜 사놓고선 안 파는지, 그거를 보실 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쳐보시면 됩니다. 중간 배당 이렇게 쳐보세요. 중간 배당 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거는 연말 배당만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말에 수급이 몰리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연말에 반짝 수급이 몰리거나 배당 락 됐을 때쯤 되면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때 바짝하고 몰리는 거.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연말에 바짝 들어온다. 그리고선 바로 차익 실현하고 나가죠. 그리고 4월달에 배당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왜 삼성전자는 안 팔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냥 들고만 있어도 계속 배당 줍니다. 중간 배당. 삼성전자 들고 있으면서 배당을 계속 주니까 팔면서도 아까운 느낌이 있어요. 이것도 얘기했었는데 중간 배당을 주는 종목들이 있어요. 중간 배당. 갖고만 있으면 3개월마다 배당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냥 어느 날 갖고만 있었는데, 예를 들면 약간 손실인 것 같은데 갖고 있었는데 배당이 들어와. 또 배당이 들어와. 그러니까 주가가 내리면 사고 싶은 순위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가 떨어질 수가 어느 정도 떨어지면은 계속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배당을 주거든요. 중간 배당. 우리야 뭐 얼마 조금 사니까 뭐 몇천만 원 사는 분 아니면 뭐 1억 요 정도 사는 거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제나 이제 코스피 오를 때 보시면 하이닉스라든지 뭐 삼성전자 물량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삼성전자의 물량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면 중간 배당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가지고 이제 여기서 저점이다라고 이 종목이 고점이 아니다. 그래도 아직은 올라갈 폭이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흐름도 견조하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보인다고 하면 삼성전자는 언제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저 종목은 왜 많이 안 떨어질까? 떨어져도 왜 누군가 자꾸 살까? 더 떨어질 건데 왜 살까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중간 배당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중간 배당을 주는 종목이구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중간 배당 시즌만 되면 또 이제 약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그때가 되면은 이런 것들로 다 해가지고 차익 실현도 하고 중간 배당 권리락도 받고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살펴보시면 언제 중간 배당을 주는지 언제쯤 줬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정 같은 경우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고요. 제가 그래도 맨날 똑같은 거 이제 대차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알려드렸었는데 오늘은 뭐 새로운 것도 알려드릴 겸 해가지고 이렇게 가끔씩은 이렇게 다른 것도 제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게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걸로 돌아와서 그리고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이죠. 주말이 됐는데 제가 이제 그 주말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검색식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들을 갖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지금처럼 그 매일 시황 분석하는 것보다 검색식만 만들면 돼요. 사실은 검색식만 만들면 조회수는 검색식이 훨씬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보면 궁금해하는 것들도 그거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요. 그걸 검색식 같은 경우는 저는 어차피 알아요. 저는 어차피 아는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거고 지금 이렇게 시황 분석을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뭐가 있었다라는 걸 제가 메모를 어차피 하거나 이렇게 일지를 적어야 되는데 그 일지 대신에 영상을 남겨놓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 영상의 제목만 봐도 이때는 이런 일이 있었지 이때는 이런 일이 있었지 어떻게 보면 저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조회수가 얼마 안 나오는 이런 영상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길게 나오는 걸 갖다가 매일 봐주시는 분들은 정말 감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검색식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데 쉽게 말하면 그거 영상 우연히 제 거 하나 보고서 거기다가 질문을 남겨놓고서 이거 만들어주세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영상 조회수로 봤을 때는 제가 이렇게 시황 분석하는 영상을 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이제는 앞으로는 제가 우선적으로다가 검색식 영상을 만들 때 이 영상을 보신 분, 그럼 이 영상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 그럼 여기까지는 봤어야 돼요. 지금 내용이 한 17분 정도 됐는데 17분 정도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보셨고 제 영상을 보는 사람이라면 중간에 제가 이 얘기를 했다는 걸 알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이제 골라야 돼요. 너무 많아요. 지금 영상 검색식을 갖다가 요청하는 영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영상을 보고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시는 분 중에 그 전에 올렸던 건 상관없어요. 그 전에 내가 질문을 했었는데 혹시라도 제가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걸러내요. 이렇게 걸러내고 이거 힘들어. 아니면은 너무 어려워서 못 만드는 것도 있어요. 사실 이거를 만들어서 이해가 될까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하지만 우선적으로 다 이제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금요일 영상입니다. 앞으로는 금요일 영상. 금요일 영상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금요일 오늘 이번 주에는 이 영상에다 댓글을 달아준 거를 갖다가 최우선순위로 해서 검색식 영상을 갖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자기가 궁금한 게 있고 찾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 영상 우연히 검색식 영상 보고선 그 영상에서 이렇게 질문 남겨갖고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면 댓글도 안 달리고 사실 그런 걸 원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검색식이 뭐 궁금하다든지 내가 이런 거 있으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내일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궁금한 검색식이 있으면 기존에 올렸던 거 다 무시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기존에 올렸던 뭐 이거 만들어주세요 이거 만들어주세요 다 무시하고요. 제가 이렇게 시황 분석하는 어떤 날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월화수목금 중에 하나겠죠. 그날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여기에 댓글에다가 검색식 요청자를 올려주시면 최우선 순위로 만들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걸 그 날에 올라온 그 영상에 올라온 댓글을 기준으로 해서 영상을 갖다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 영상을 많이 봐주는 시청자분의 저도 영상을 갖다 올리고 싶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이 부분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색식 영상 올릴 때는 이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뽑아서 영상을 올린 것처럼 해서 올릴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황 분석 영상을 열심히 봐주시는 분들, 그 중에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을 위주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왜냐면 너무 요청이 많아요. 그리고 쓸데없는 것도 많고 중복되는 것도 많고 사실 저한테는 필요 없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되라고 만들어 드리는 건데, 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누가 도움을 받느냐, 기왕이면 내 영상을 잘 봐주시는 분에게 뭐 조금이라도 도움 드리고 싶고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 자, 또 쓸데없는 얘기를 중간에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냐면, 제가 영상 이제 검색 시청 중에 기존에 있던 3번이었죠. 요 3번이가 요게 좋다 그래갖고 이걸 갖다가 좋다 그랬는데, 이제 3번 같은 경우 이렇게 조금밖에 안 보이죠, 종목이. 근데 사실상 이 아래쪽도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번에다가는 종목이 많이 나오는 것들은 보여드릴 수 있도록 7번에다가 놓는데, 3번 영상식이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그 단기적으로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단기 차익을 실현한다든지, 이제 손절이 빠르신 분들, 손절 빨리 하거나 아니면 수익 실현 빨리 해놓고선 딱 그날 당일 끝내고 싶은 분들이 이제 즐겨서 보시는 식을 갖다가 7번입니다. 거기 이제 고점 돌파를 해가지고 오버슈팅이 가능한 종목들을 갖다가 여기서 뽑아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을 갖다 많이 보신다고 하길래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그걸 반영을 합니다. 바로바로. 근데 기존에 3번 있었던 검색식을 갖다가 이렇게 7번을 많이 본다라 그래가지고 위치를 3번 검색식하고 7번 검색식의 위치를 바꿔놨다. 이건 이제 실시간 방송 보시는 분들 이 영상 보시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실시간 방송 중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를 갖다 이제 채팅을 못 보실 수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시황 분석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특별하게 뭐 저기한 종목이 없었죠. 대부분 매도만 했고 하나 샀죠. 초록뱀. 초록뱀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달에 샀었어요. 그리고 수익 또한 10% 정도까지 갔었는데 안 팔았죠. 좀 팔았나? 기억이 안 나는데, 분할 매도를 했는지,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분할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가 이유 없이 빠지더라고요. 뭐 특별한, 이유 없이는 아니었죠. 파생상품에 손실이 났다고 했는데 그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뜬금없이 오늘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빠졌으면, 이게 악재로 빠지는구나. 근데 오늘 빠진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빼고 말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점을 잡는다고 해가지고 저점대를 갖다가 잡은 겁니다. 사실은 요 가격에서 잡으려고 했는데 요 가격까지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걸어놓은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이 중간에 이제 좀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제 더 아래쪽으로 걸자 해가지고 아래쪽에다가 이거를 걸어놨던 거죠. 이거는 아래쪽에 걸어서 사지면 사지고 말면 말자. 근데 어느 정도 예상한 지점에서 살짝 더 내려가긴 했지만 여기 살짝 찍고 올라왔습니다. 여기랑 요 구간에서 사시기 힘들었던 구간이었을 겁니다. 왜냐면 아래 쭉 내렸다가 바로 쭉 끌어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초록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손실이었는데 추매를 어떻게 보면은 잘했죠.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추가 매수를 잘하는 바람에 오히려 손실이 더 작아졌어요. 이렇게 해서 살아나오는 방법도 있는데 요걸 이제 어려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실시간으로 보고 있지 않는다거나 저 같은 경우도 가끔 실수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낙폭과대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점이 어느 부분인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낮춰요. 여러분들이 제가 매수할 때 보면은 항상 1% 내외라고 말씀을 드리죠. 1% 내외. 내가 매수한 구간에서 그래도 1% 내외에서 종가가 마감하는 기준 최소한 더 내리진 않을 만한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요거로운 것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마감을 해도 상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치고선 1600까지 그냥 쭉 올라와 버렸죠. 여기도 치고선. 근데 이게 이제 1000원대다 보니까 틱당 퍼센트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퍼센트가 꽤 많이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평단이 바로 보이는 자리까지 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이 나면서 수익 실현 올라가기만 한다면 수익 실현하기에 조금 더 좋은 위치가 됐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때 같이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못 사셨으면은 아마도 조금 힘드실 수는 있어요. 그럼 좀 더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제가 모르는 분들에게. 그래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알 수는 있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 파인텍 같은 경우도, 자, 요거 같은 경우도 오늘 잠깐 올랐다가 결국에는 내려와서 마감을 했죠. 근데 제가 이런 거를 매도를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종목들 중에 수익이 많은 종목도 있어요. 수익이 뭐 20%, 30%, 40%짜리 종목도 있는데 안 팝니다. 왜? 오버슈팅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천천히 올라가면 계속 올라간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 막 한 두세 달 전에 사놓은 거, 뭐 6개월 전에 사놨는데
계속 그냥 조금씩 올라가요. 안 팔아요. 어느 정도 물이 익을 때까지 안 팔아요. 내려와도 안 팔아요. 더 살 수 있으면 내 단가 아래로 내려오면 더 사면 되는 거고, 내 단가보다 올라가면 그 지점이 될 때까지 목표가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기다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 팔고 있었는데 오버슈팅이 나왔죠. 오늘 횡보 좀 길게 했었죠. 이거 지난번에도 상한가 쳤을 때 한번 팔았었단 말이에요.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갭상승했을 때도 매도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매수를 안 하고 있다가 내 단가 아래로 살짝 내려오는 거 보고선 제가 어젠가 그젠가 며칠 전에, 어젠가요? 그젠가 내 단가에서 여기서 매수하면 또 올라가겠는데 해서 추가 매수를 했었죠. 이거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오늘 또 슈팅이 나와요. 그러니까 또 파는 거예요. 하지만 다 팔진 않았어요. 더 가지고 가면 되니까. 수익 실현이 계속 해놓으니까 나중에는 요게 수익만 가지고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수익만 가지고도 이제 종목이 어느 정도 이렇게 수익 실현을 몇 번 해가지고 고점 잘 잡아서 팔고, 내 단가보다 아래서 사면 단가는 계속 낮아져요. 내 단가는 계속 낮아지고 비중 덜은 것 중에 일부분을 또 사고, 아래서 우리가 평단은 낮아져 있는 상태고 슈팅 나올 때마다 팔아놓으면 이게 그냥 적금인데 잠깐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입출금식 예금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입출금식 예금인데 그냥 넣어놨다가 올라가면 슈팅 나올 때 팔아갖고 돈 만들어 놓고 그걸 갖고 다시 이 종목을 사도 되지만, 이게 아니라면 다른 종목을 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은 갖고 있으면 돼요. 뭐 손에 크지도 않고 그냥 고부근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그러다가 어느 정도 또 자리 왔을 때 한 번 정도 더 사서 이렇게 슈팅 먹으면 또 수익 생겼죠. 그럼 그 돈 가지고 이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돈을 꼭 한 군데에서, 여러분들이 가끔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아는 종목만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제 먹었던 종목, 이게 예전에 나는 손해를 안 봤어. 이제 그런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이제 박스 형태라 그래서 고점 찍고 저점 찍고 고점 찍고 저점 찍고 다시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하죠. 그런데 운이 좋아서 내가 그 부분에 잡고 여기서 팔았더니 다시 그 자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 또 사봤어요. 그랬더니 또 그 자리 가니까 또 팔았더니 돼요. 근데 그게 맞아요. 이게 우상향 할 때는 항상 올라갔다가 거의 제자리로 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제자리로 왔다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몇 번 반복하다가 잘못돼가지고 떨어지는 시점에 잡으면은 거기가 고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박스권을 형성한 종목만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는. 그리고 이제 BH 같은 경우도 사놓은 지 꽤 오래됐죠. 꽤 오래됐는데 이제 평단이 요거보다는 아래죠. 이제 아래인데 수익권에 이제 와서 많이 수익이 돼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실현을 할 때가 됐습니다. 제가 아래쪽에서도 또 잡았던 게 있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해놓, 19,000원대에서 잡아놓고 계속 횡보를 꽤 오래 했어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팔기도 애매하고 단가도 그랬었는데, 오늘 약간 오버슈팅이 나왔죠. 오버슈팅이 나오는 바람에 21,550원에서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종가에는 조금 더 올라오면서 아직 윗자리가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천천히 올라간다고 하면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 예전에 제가 엄청 높이서 불렸던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수익 실현도 하고, 제가 이걸 28,000원인가에 팔고선 다시 19,000원대, 18,000원대 또 샀다가 또 내려가서 그 밑에서 또 샀다가 또 팔았고 다시 내려왔다가 또 올라갈 때 또 사고, 뭐 이거는 계속해서 그렇게 거래를 했던 종목 같아요. 예전에 한번 이거에 아픔이 있었죠. 고점에서 잡아가지고 제가 한 몇 년 전인가 고점 상당히 높을 때 잡아갖고 거기서 손실을 본 적이 있었는데, 아래쪽에 와서는 이제 그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자리에서 안 잡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홈캐스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슈팅이 나왔었는데 조금 팔아놓고선, 거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오버슈팅 자리는 맞지만 좀 쉬어가는 자리, 그러다 보니까 기다렸던 거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기다렸다가 오늘 또 조금 더 올라가길래 여기서 또 분할 매도, 그리고 더 나가면 이제 더 위에서는 매도만, 이제는 매도만 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매수를 할 때는 내 평단보다 위에서 안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를 이제 팔아놓고 매수를 한다고 해도 내 평단보다는,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평단보다는 아래에 있어야지만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 이것도 이제 하나의 팁인데, 자, 잘 보세요, 여러분. 100주를 사놨어요. 예를 들면 어떤 종목을 100주를 사놨는데 올라갔을 때 50주를 팔았어요. 50주에 대해서는 수익이 났겠죠. 예를 들면 뭐 100주가 있었는데 100주가 10% 올랐어요. 50%를 팔았어요. 제가 50%를 팔았는데 다시 이게 50주가 돼 있잖아요. 50주가 됐는데 평단은 그대로죠. 어차피 100주를 샀던 거니까 평단은 그대로, 100주의 평단이 예를 들면 만원이라고 할게요. 그냥 만원이었는데 편하게 한 50%로 할게요. 그럼 만원인데 15,000원에 팔았어요. 그럼 5,000원씩 남았죠. 50주 반은 남았고, 만원에 샀는데 거기서 올라갈 때는 매도만 하면 돼요. 이제 50주를 갖다가 올라갈 때마다 10주 또 팔고, 여기 또 어느 정도 자리 오면 10주 팔고 그러고선 어느 정도 다 팔은 다음에, 제가 이제 전략 매도를 잘 안 하는 게 뭐냐면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아니면 여기서는 욕심이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 먹을 만큼 먹었다라고 생각할 때는 전략 매도를 하고선 아예 나중에 봅니다. 근데 10%, 10%, 5%, 4% 이렇게 이제 그 남은 종목을 갖다가 남은 50주를 갖다가 또 나눠서 파는 거죠. 처음에 한번 팔 때는 수익 실현을 해놓고 챙겨놓을 건 챙겨놔야 되니까 챙겨놓고 그 위로는 조금씩 더 팔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전략 매도를 안 해놓고선 나중에는 조금이 남아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평단이 그 단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종목이 내려와요. 근데 난 이제 이게 비중이 없잖아요. 비중이 없는 종목인데 계속 내려와요. 그럼 내려오게 놔두세요. 근데 내 단가 아래로 내려와요. 근데 무조건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단가 아래에서 또 자리를 줄 때가 있어요. 그때 사놓으면 이거의 평단은 조금은 더 낮아지겠죠. 그리고 올라갈 때 또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단을 다음에 이 종목은 그 위에서 살 일이 없겠죠. 위에선 팔기만 하니까. 내 평단보다 위에서는 매도만, 내 평단보다 아래 왔을 때는 매수만. 그러니까 평단은 계속 낮아져요, 종목이.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아마 12월이라든지 11월에 이제 폭락했을 때 아마 저점을 잡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 12월 달쯤에 저점 찍고선 이제 1월 달부터 조금 올라왔죠. 근데 그때 저점을 최초로 다 잡았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 이제 거기를 기준점으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손해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막 고점에 있는 걸 찍다 보면은 결국에 어디선가 한 군데서 불리면 내가 한 달 내내 딴 돈을 한 방에 떼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12월 달에 제가 이제 배당 시즌에 그때 말씀드렸을 때 우량주들 사놓으라고 얘기했던 거 있었죠. 그리고 저도 샀죠. 저도 많이 사놓고선 올라오는데 안 팔죠, 제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조금 팔아놓고 이렇게 팔긴 하는데 그 종목을 다시 사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잘 안 사요. 내 단가 아래로 올 때만 삽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은 계속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냥 끌고 가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오면 계속 수익이에요. 그리고 실현해놨기 때문에 돈은 계속 생겨나요. 근데 이 종목들을 좀 팔아놨지만 아쉽기는 해요. 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팔았고 하이닉스도 조금 하이닉스는 다 팔았죠. 하이닉스는 다 팔았고 삼성전자는 중간 배당 때문에 아까워서 다 못 팔았는데 계속 가지고는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뭐 삼성전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내 평단을 한번 맞춰놓으면 그 단가 아래로 올 때만 매수죠. 근데 뭐 몰빵을 매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차익 실현해놓은 돈, 그리고 다른 종목 가지고 돈 버는 걸 갖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량주를 사셔라 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우량주를 샀을 때 그 우량주의 평단을 계속 낮춰놓으면 바닥권에서 맞춰놓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건 올라가면 그냥 팔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손실나는 게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한 줄에도 남겨놓으세요. 그럼 그 주가 거기에 평단이 맞춰져 있잖아요. 내 단가 아래로 안 오면 안 사. 그 정도 배짱은 있어야죠.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근처에 와서 산다든가. 근데 근처에 와서 사도 내 단가 위에 사는 건 사실은 욕심을 내는 거예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근데 주식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절대 그냥 쉽게 수익 안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는 생각하시고 매수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쪽으로 새고 시간도 많이 갑니다. SPG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매도하고 이제 매도만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그리고 다시 나중에 혹시라도 내 단가 아래로다가 내려올 일이 있으면 그때 매수해도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종목들은 계속 나오고요. 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보면 이제 대북주 또 나올 겁니다. 대북주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안 보이니까 더 내려와라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한번 잡아놓으면 평단을 낮춰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점점점 내가 혹시나 물린 종목이 있어요. 물린 종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물린 건 물린 거고 물린 것도 평단을 아래니까 살 수 있죠. 근데 기왕이면 더 낮은 가격에 사야 평단도 많이 내려오고 나중에 올라갈 때 조금 팔아요. 근데 팔 때도 손절 먼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손절을 먼저 하고 다시 그 단가 오면 사면 손절은 조금 했지만 분할 손절을 하시면 되잖아요. 분할 손절을 하고 다시 아래서 하면 평단 또 낮아지고 또 분할 손절하고 아래서 사면 평단 또 낮아지고 그러다 나중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항상 수익 구간에만 가 있다는 거죠. 그럼 수익 구간에서는 천천히 즐기시면서 올라가면 오버슈팅이 나오면 매도만 하셔라. 쉽죠? 주식. 이렇게 하면은 불안한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주식을 해서 약간은 이제 제가 나름대로의 노하우,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종목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러는데요. 떨어지는 거는 관리 안 해요. 기다리면 되니까. 떨어져 있는 거는 이 자리까지 오겠네.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정도까지 빠지고 아니면 역대 최저점을 갔는데 더 빠질 자리가 안 보인다든지 악재도 없고 뭣도 없고 이런데 실적도 괜찮고 수익도 괜찮고 대주주 지분도 괜찮아. 그런데 이 종목이 빠져. 그럼 대주주도 빠지는 거예요. 대주주도 물려있는데 뭐 까짓 거 내가 여기서 조금 산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물리겠냐. 근데 얘네들은 뭐 돈이 없는 기업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고선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을 선택을 할 때 보시면 많이 올라갈 종목을 사는 거는 단기 차익을 노리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여기 사면 더 이상 떨어질 때가 별로 안 보이는 거. 그런 거 사시면 돼요. 대신 시간이 좀 걸리겠다.
그런 종목은 시간은 걸리지만 나에게 손실은 주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다 보니까 제가 진짜 평상시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제 영상 하나가 여러분들의 주식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다가 조금 말을 길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막 엄청나게 돈이 많아갖고 여러분들이 나 따라 무조건 부자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진 마시고 들어주시고요. 뭐 잘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하던 페이스에 맞춰서 꾸준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